목에서 숨맛이 날 때까지,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탈탈탈 털어드립니다. 뉴스 투마치 토크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선호 SBS 논설위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준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볼게요. 역시 지금 가장 정치권의 화제는 장동국 대표의 단식입니다. 저희가 단식의 정치학 요런 얘기를 제목을 좀 달아봤는데, 원래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정치인들 단식을 많이 했었잖아요. 기억나는 거는 역시 제일 유명한 건 예전에 80년대 YS. YS 예, 전두환 정권에 대한 저항 이거 있었고, 그다음에 DJ도 지방자치를 요구하면서 단식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방금 전에 저희 출연하셨던 김성태 전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시절에 단식이 있었고, 여러 단식이 있었는데, 일단 장동국 대표의 단식 평가부터 좀 들어보죠. 강찬호 논설위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하고 결부돼서 논란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제 비판할 대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단식 자체는 굉장히 저는 평가할 부분이 있다고 봐요. 사실은 단식은 이미 항소 포기, 이재명 정권의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때부터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 야권에서 나왔고, 그런 부분이 언론에까지 회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너무나 일방적이고 또 법치를 파괴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소수 약체 야당으로 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대표나 원내대표 지도부가 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통일교회, 알고 보니까 통일교회 보니까 전재수 당시 장관이라든가 오히려 민주당이 연루돼 갖고 난리가 난 상황. 그다음에 지금도 그야말로 민주당 지도부였던 김정기 원내대표가 또 이런 공천헌금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단식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의 요건은 쌓여 있었다.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한동훈 제명 상황과 결부돼서 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서 단식 자체는 필요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나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분 문제, 특히 장동혁 대표가 이 단식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하고 화해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명을 철회하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어쨌든 간에 본인이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사과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장동혁 전 대표하고 좀 한번 단식 현장도 만나서 격려도 하고, 이러한 내분도 해소하고 또 대여 투쟁의 어떤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좀 일타 쌍피의 그런 장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아이템 하는 거 다 하셨는데 모두 발언해서. 최선호 논설위원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평가부터 들어볼게요. 단식이라는 게 목숨을 거는 거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정치인의 단식이니까 결국에는 이제 대중에게 울림이 있어야지 이게 단식, 그러니까 거는 것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YS 단식 같은 경우에 그때 5개항인가 이걸 걸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인 석방하고 해직 기자들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해직 인사들 복직하고, 그리고 직선제 개헌 이런 것 등등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때는 5.18이었죠. 네, 그러니까 5.18 3년 될 때 시작해서 그때 병원까지 가서 5.18 책임져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뭘 거는가, 그리고 그 거는 것이 대중 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공감, 울림 이게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정치인들 단식은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명분이 약하다. 이번에 장동혁 단식 같은 경우에도 쌍특검을 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감량이 좀 애매한데, 사람들이 지금 쌍특검을 걸었는데 쌍특검이라고 쓰고 뭔가 이제 한동훈과 등등하니 당내 내분까지 이런 양수 겸장으로 걸었다 이렇게 읽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얼마만큼 울림이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봅니다. 김진일 평론가는 좀 이제 근본적인 얘기를 조금 짧게 압축해서 하면은, 단식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게 한 3가지 정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하고, 하나는 이 사람에 대한 도덕적 우위, 상대적으로 저쪽에 비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그리고 이제 국민적 지지, 그거에 바탕으로 한 국민적 지지,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단식의 효과도 있고 울림이 있는데, 이제 제가 대한민국의 단식을 한 정치인들 역사 보면은 이제 그게 마지막 DJ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마지막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준일 평론가가 말하는 그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한 단체가 YSDJ뿐이다. 제가 짧게 단식의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제일 그 전에도 뭐 크고 작은 게 있었지만 가장 유명한 게 방금 많이 얘기했던 1983년 5월 18일에 단식을 김영삼 대통령 그때 총재가 이제 YS. 시작을 했어요. 가택연금 상황에서. 그다음에 김대중 1990년에 이제 민자당을 상대로 해서 지방자치제 도입을 해서 그때 단식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두환도 단식을 했어요. 1995년에 옥중에서 단식을 했습니다. 아, 옥중에서? 예, 오공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알츠하이머 발병이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전두환이 95년에 단식을 했고요. 예. 최병렬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가 노무현 측근비리 특검 촉구 단식 이거 10일 동안 했고요. 그것도 있었구나. 강기갑 의원이 그 이제 민주노동당이죠. 2005년에 쌀 협상 비준 저지 단식을 했고요. 문재인 대표가 세월호 유족 동조 단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정세균 의장 사퇴 요구 단식을 7일간 했고요. 황교안 대표가 공수처법 철회 요구 단식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국정쇄신 그리고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이거를 해서 2023년에 단식을 했고요. 지금 이 단식이에요. 공감이 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정쇄신을 얘기를 했는데 본인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을지언정 당시에? 예, 당시에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한국이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불가피한 수단이냐. 그리고 완벽하게 도덕적 우위. 그러니까 이게 단식은 일종의 그러니까 그거 내 몸을 해친다라는 거에서 사람들의 이제 공감도 얻지만은 동정심도 있고. 예, 이거를 완벽하게 대화의 퇴로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내 요구를 안 들어주면은 나는 죽겠다. 뭐 일각에서는 자해 공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정도로 이거는 극단적인 거고.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식하는 나라가 있나요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미국에 단식하는 정치인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뭐 영국에 못 프랑스에 봤어요. 뭐 어느 나라에 물론 서구적 문화가 아니에요. 단식은 동양적 문화입니다. 뭐 간디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근데 이제 이거는 대영 제국이라는 영국이라는 식민지에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재 정권에 저항을 한 김영삼 아니면 뭐 김대중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정통성이 있는데 그 이유는 다 제가 보기에는 좀 떼쓰는 거다. 정말로 여든 야든 막론하고. 예, 막론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저는 이 단식의 정치는 이제 끝내는 게 맞다. 그 정치적 부수적 효과는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는 이런 식은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평가를 다 들어봤고 다 얘기하는 게 이제 목적은 두 가지. 이제 대외적으로는 쌍특검, 그 다음에 이제 대내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요거 이제 두 가지 다 그렇게 보잖아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대내적인 거. 한동훈 전 대표 징계 국면에서 단식을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비판 여론을 약화시키고 당내 장악력을 높인다. 요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뭐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 많이 가요. 문전성시해요. 뭐 현역 의원들 가는 거 그렇다 치고 뭐 당대표가 하니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 최근에 좀 당대표한테 비판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공천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같고. 유승민 전 의원 당이 위기에 있을 때 전부 하나가 돼 보수 재건에게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갔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결국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 단식은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내분 이것을 좀 이제 수습해서 보수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결집을 좀 해야 된다. 요거를 사실은 지금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저께 이 단식 현장을 찾는 걸 계기로 이제 기자들을 만났잖아요. 굉장히 그거를 강조했어요. 보수 재건 그러니까 보수 재건이란 말을 강조. 저도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실제로 통화를 했는데 왜 가셨냐 했더니 자기가 이제 과거부터 다 친하게 지냈던 당직자들이 지금 굉장히 대표가 지금 단식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건강도 아주 안 좋다. 걱정을 너무 많이 하더라. 그래서 진짜 솔직히 인간적으로 우선 걱정이 너무 많이 분도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게 됐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이유이고 그런데 이제 간 김에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그 보수 재건이 지금 이거 정말 그야말로 내분으로 여당이 저렇게 무도하게 일방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데 야당이 아무 힘도 못 쓰고 우리 여당 도와주는 꼴이니까 이것을 하여간 보수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 단식을 계기로 그 대여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 한동훈 전 대표 등 뭐 이거 말은 안 했지만 결국은 이런 내분을 이제 해소하는 계기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했더니 뭐
큰 얘기는 저 뭐냐 복잡한 얘기는 하지 않았다. 뭐 그렇겠죠. 몸조리 잘 하고 몸 다지고, 하여간 우리 저 보수에 저 잘 좀 리더가 돼 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고맙다 하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중요한 건 이렇게 봐요. 일단 지금 저 단식은 저는 뭐 분명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 이렇게 지금 저 오세훈, 박형준 그리고 유승민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이번에 저 다음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 굉장히 좀 공천이 조금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유승민 야, 의원은 유승민 아니 본인 지금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직 왜냐면 나는 지금 아무런 입장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예. 그 저 뭐죠 그 나 안 나간다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거냐면 지금 그리고 둘째로는 그 이건 물론 이제 본인은 예. 거기에 아니라고 대해서 했어요. 아니라고 했지만 예. 그 저 지금 다시 이렇게 상황들을 본다면은 저는 그 당에서 만약에 이제 경기지사? 그렇죠. 그 당에서 만약에 기회를 준다면은 저는 유 대표가 충분히 그래요? 왜냐면 지금 경기도가 워낙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가 워낙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오세훈 시장 아시다시피 지금 나경원 의원이 지금 이제 막 올라오고 있고 신동국 의원도 있어요. 그다음에 예.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는 예. 올해 나경원 의원 쪽에 시선이 기우는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박형준 시장 이분은 더 심각한데 지금 저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박수영 의원을 지금 민다는 얘기가 푸다합니다. 박수영, 수영의 박수영. 네. 수영의 박수영이 지금 나가고 예. 그리고 그 박수영 진짜? 의원 지역구에는 김민수 최고위원 원외의 김민수 최고위원을 공천하고 보궐선거로. 부산 사람도 아닌 원래 부산이에요. 원래 부산이에요? 원래 김민수 최고는 원래 부산이라는데 부산이에요. 김민석이 아니라 김민수. 그러니까 네. 아니 고등학교 서울에서 네. 나온 그리고 그 전에 하여간 저 원래 거기 부산에 그 연구가 있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민수 의원, 박수영 부산시장 이 시나리오가 예. 지금 장동혁 지도부 내심이다. 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어떻게 보면 장동혁 체제는 굉장히 비판적이거나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간다는 얘기는 예.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예. 나름의 정치적인 어떤 그 존재감을 갖고 그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부산 남구 박수영. 네. 그렇죠. 왜? 네. 근데 뭐 남구나 수영구나 제가 저 이름 비슷해. 때문에 헷갈렸습니다만 예. 저 남구. 우리 수영과 남구 주민들께 수영은 정현욱 의원. 제가 수영과 남부 예. 그 해당 의원과 주민들에게 제가 예. 죄송함을 전합니다. 박수영 예, 말씀하신 대로 네. 이제 이 건강을 걱정해서 간 게 아니라 공천을 걱정해서 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아니 나오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그래서 이제 너무 조금 단정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잠깐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런 정치적 상황이 있는데 상황이 있다. 이런 예.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장동 대표하고 지금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간다는 것은 예. 그만큼의 정치적 존재감을 저 단식이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네. 예. 예, 당권파들 상당히 고무된 건 사실은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모양들을 보면 뭐 장미 단식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예. 상당히 당권파들이 좀 고무돼 있었고 이 상황을 좀 전체적으로 돌파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자체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유승민 그 전 의원이 와서 했던 말이 예. 그러니까 대개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투쟁을 뭐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말을 해야지 장동혁 대표에게 완전히 힘을 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워딩이 이제 보수 재건이라고 했는데 예. 보수 재건 앞에 전부가 하나가 돼서 보수 재건을 하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이걸 보면은 이제 뭐 약간씩 결이 다르죠. 이제 광역 단체장들이 와서 한 것과 유승민 전 의원이 한 것 조금씩 결이 다르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순서가 약간 좀 잘못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내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단식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단식부터 들어가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으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거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유승민 의원이 한 얘기 하나가 돼도 보수 재건 해결책을 찾자. 근데 하다못해 유승민 당사의 유승민 의원도만 해도 전 의원 말 당 대표하고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거기다 무슨 정책 정의가 아니라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아주 일도양당적으로 얘기하면 윤호기 윤내버. 지금 지도부하고 이 지금 저 다른 이 뭐랄까 비당권파하고 완전 생각이 다른데 그거 정리 안 하고 뭐 단식 하니까 와가지고 뭐 대표가 단식하니까 하나가 됩시다. 통합 이런다고 통합이 되고 하나가 돼요?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보수 정치를 이제 괴멸로 이끈 하나의 단어가 있다라면은 윤석열? 저는 아니요 배신자라고 생각을 해요. 괴멸로 이 하나의 단어. 지금 보수 정치의 이 난맥상 예. 그게 2015년 6월 25일 6.25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10년째 예. 배신자 색출에 지금 보수 정치가 이 망조의 길로 들어섰거든요. 맞아요. 새로운 배신자를 계속 찾아내요. 이게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왜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하느냐. 물론 뭐 본인의 몸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런 결기를 보여주지만은 단식이 제일 쉬운 거예요. 설득이 제일 어렵습니다. 정치는 설득이 제일 어렵고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렇지. 그 생각이 다른 아니면 내가 노선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 지지자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상대를 어떻게- 설득하든지 내 지지자를 설득하든지. 예, 그거를 하기가 싫으니까 단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전의 사례를 봤을 때 황교안 단식했을 때도 다 찾아와서 삭발도 하고 맞아. 울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뀌었나요? 그래서 같이 뭐, 망했는데. 예, 이정현 대표도 뭐 단식했는데 한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정현 대표는. 그러니까 이게 단식은 할 때만 반짝이에요. 보수 통합하면 뭐 합니까? 지금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 서정옥 변호사를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예, 예. 서정옥 변호사가 본인의 유튜브에서 예. 야, 경기도지사 나갈 사람도 없는데 유승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본인 방송에서 했다는 거예요. 예. 구독자 1,000명이 하루에 빠졌대요. 서정욱의 그게 중요한 무슨 얘기냐면은 정서적으로 한동훈만 배신자가 아니라 네. 이준석도 배신자, 유승민도 배신자 그 배신자의 켜켜한 역사가 지금 쌓여 있고 네. 이 지지자들을 설득하지 않으면은 못합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지지자들을 설득하기보다는 네. 비겁하다고 좀 봐요. 계속 지금 어려운 길을 오히려 우회하고 있다. 근데 그게 결국은 보수가 망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승민 쓰려면은 지지자부터 먼저 설득해라. 예. 그 당권파 의원 이야기가 예. 지지율이 올랐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한동훈 제명하고 지금 단식 들어가서 지지율이 오히려 올랐다. 예. 이렇게 고무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명으로 가는 그 결심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단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식을 풀고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지금 잘 그래서 안 보이는 상황이죠. 지금 당권파 관계자는 선거 이길 자신 있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이렇게 그건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와 봉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앞으로 지선, 총선 갈 때마다 이슈 때마다 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자르고 간다? 이 생각이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자르고 가고 선거 이긴다. 우선 뭐 이런 한동훈 건가? 제명과 그리고 이제 저 뭐죠 그 단식으로 인해서 당 지지율이 올랐다고 당권파가 얘기하는 거짓말입니다. 그 본인도 지금 그렇게 언론인 최성호 위원한테 얘기하면 속으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 달라요. 예. 한동훈 제명으로 해서 민심의 역풍이 워낙 세니까 예. 물론 그전에도 좀 내심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만 서둘러 단식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제가 예. 저도 당권파들 많이 얘기해 들어봤지만 예.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역풍을 지금 상대적으로 잠잠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예. 이번에 무슨 지지율이 한동훈 제명을 윤리위에서 의결한 것도 그것이 지지율이 올라간 거에 돼요. 그리고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런 것이지 지금 지지율이 과연 올라갔는지도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당권파는 당권파대로 또 비당권파는 비당권파대로 이제 단식을 각각 분명히 정치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그러나 단식이 분명히 문제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한동훈 전 장동혁 대표하고 이렇게 좀 척을 지거나 갈등 상황에 있었던 이런 비당권파들이 잇따라 간다는 점 이 자체가 결국은 어떻게든 보수가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분명히 이제 어떤 전거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한번 장동혁 대표 만나봐라 이제 이런 또 어떤 요구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것까지는 못하겠지만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과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저 뭐 사과해라 수십 번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과라는 요구는 원래 오래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뭐 잘못했다기보다 온 국민과 당원이 우려하지 않냐? 그럼 그거라도 사과를 해라 이걸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단식하니까 가라. 하니까 가라는 요구까지는 받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사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그러니까 선택지로? 그렇다면 다음은 이제 결국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논란도 많지만은 또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장동혁 전 대표하고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그 갈라서 있던 세력들이 나름 대화를 하게 되는 이런 그 계기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단식의 효과가 뭐 있는 게 그리고 최근에 있었냐 그렇지만 분명히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김성태 전 당시 옛날 원내대표 그분 드루킹 특검 끌어냈잖아요. 그다음 두 번째 이재명 대표 시절 단식 이거 성과가 있었어요. 무슨 성과가 있었는지 아세요? 오염수 이런 건 당연히 막지 못했지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그때 그런가? 검찰에서 베테랑들이 그러더라고요. 판사들이 얼굴 잔뜩 굶주려가지고 막 이렇게 읍소하는데 분명히 그런 인간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 이런 그래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과거하고 달리 단식의 정치학이 많이 퇴색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약체 야당 상황에서 네 분까지 휩쓸린 마당에 저는 단식의 이런 그 어떤 정치적 어떤 동학을
최대한 좀 서로가 좀 살려나가는 계기로 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최선호 논설위원님께 앞서 그 당권파 예. 생각을 제가 궁금한 예. 게 지금 보면 어찌 됐건 간에 장동혁 대표하고 좀 척을 지던 의견에 다른 사람도 네. 와가지고 뭐 격려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장동혁 대표 내가 당내 통합을 이뤘어 이렇게 생각할지 당내 내가 다 이제 장악력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한동훈 전 대표일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또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이제 저 격려하고 이렇게 뭔가 통합하고 아니면 이런 좀 화해하고 이걸 바라는 거야 아니면 오지 마 어차피 자를 건데 이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제 생각을 예. 먼저 말을 했었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정말 오늘 내일 예. 주내가 맞는 것 같은데 예.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예.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오냐 안 오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어차피 자를 거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심 시한이 24일 토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공개적으로는 지금 당권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공개적으로는 예. 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고위 결정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복귀한 다음에 하겠다.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내심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예.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조건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장동혁 대표가 단식장에 앉아 있는데 예. 자기는 단식장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데 부재한 상황에서 최고위원회를 연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텐트에서 하겠죠. 뭐. 옆에 가든가 텐트에서 하면 되는데 예. 두 번째 만약에 자신이 안 오겠다 그러면은 예. 대신 의사봉을 잡아줄 사람 수석 최고위원이 동의를 해야 돼요. 신동욱 최고. 신동욱 최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결심은 섰는데 실행 계획은 불확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결심은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장 대표 보러 가든 안 보러 가든 자르는 건 변함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실행 계획이 불확실한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 나머지 이야기들은 광고 듣고 3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자 뉴스 투마치 토커 세 분과 사실 저도 말 많은 거가 뭐 어디서 안 빠지는데 저 광고 나갈 때 저희 네 사람이 그냥 아주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아유 요거 안 들어갔죠? 마이크 안 켜져 있었어. 아유 재밌었어요. 네, 재밌는 얘기였었어요. 그죠? 예. 아유 말 많은 거 저도 어디 가면 안 빠져가지고 나도 이 자리에 앉아서 잘할 것 같은데 투마치 토커. 바꾸시죠. 네? 그래 한번 바꿔볼까요? 바꾸시죠. 네. 그거 야심 야심 예. 네? 뭐가? 예. 진행 전, 욕심 저는 아무 사심 없습니다. 저기 그래서 예. 아까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다 말했는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 단식 현장에. 그러니까 정치적 선택이고 그 선택에 대해서 각자 장단점이 있고 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가야 된다라는 쪽에 좀 더 방점이에요. 이게 결국은 가든 안 가든 징계는 내려 떨어집니다. 네. 징계는 나올 거예요. 어차피 잘린다. 어차피 잘린 제명이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지금 뭐 장동혁, 한동훈 두 분에게 다 해당되는 건데 누구를 상대로 싸우느냐. 눈앞에 한동훈이 장동혁을 상대로 싸우느냐. 뭐 예를 들면은 장해찬을 상대로 싸우느냐. 전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얻느냐 이 싸움이에요. 길게 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단기전 승부가 아니면은 자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저건 단식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지만은 고생을 하고 있고 그 내부에서는 어떤 뭐 동정 여론도 있고 뭐죠 잘하고 있다 그러면 가서 격려는 해주고 그 대신에 징계를 맞게 되면은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모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제 징계를 약하게 해주세요라고 가는 거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당내 상황을 좀 더 봉합이 됐든 뭐가 됐든 하고 또 하나는 당 대표를 격려하는 이런 걸로 의미를 이제 찾으려고 할 텐데 이게 한동훈 대표가 그걸 할 수 있을지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표정 관리도 좀 잘 안 되고 굉장히 직설적인 분이잖아요. 그런 게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찌 됐건 단식이 이제 7일 오늘 7일째인가요? 실제죠. 모든 단식에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출구 전략은 당동 아니 단식 출구 전략이라고 간단 되게 병원 가는 거 병원이 출구예요. 병원이요? 네, 병원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당에 요구를 들어줘서 이런 아니 자 우선 이거 여러 가지 얘가 있지만 민주당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민주당이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나름 야당이 그래도 대여 투쟁의 어떠한 전거를 마련했다는 점은 저는 분명히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와의 그런 내홍에 관련 결부가 돼서 이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국민의힘이 최근 보여준 행태가 내분에만 완전히 그냥 다 휩싸여 가지고 저 정부가 오히려 계속 도와줬잖아요. 그 어쨌든 간에 대표가 그래도 최초로 그 당내 모든 갈등했던 사람들까지 찾아올 정도로 존재감 있는 대여 투쟁을 한 부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어차피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집권이 집권 반년 정도밖에 안 된 정권 상대로 뭐 얼마나 실제적인 걸 얻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존재감을 분명히 보인 야당으로 살리는 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출구 전략이 되는 것이고 병원에 실려가겠죠. 지금 아까 좀 전에 단식 경험이 훨씬 이제 앞서 있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7일쯤 되면은 이제 의식이 혼미해져 갖고 공황장애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온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열흘 정도 돼서 병원 실려갔거든요. 그 병원 실려간 다음 날 새벽에 이건 비화인데 홍영표 막 그때 새로 임명됐던 새로 당선됐던 홍영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병실을 몰래 찾아옵니다. 거기서 빅딜이 이루어져요. 그래 드루킹 받겠다. 대신에 우리 당이 원하는 거 이거 해줘. 그것을 같은 노동운동 출신가였던 두 여야 원내대표가 병원에서 합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드루킹 특검이 탄생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도 그 출구 전략이라고 할 때에 여러 가지 그 가능성과 변수는 남아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혹시 의원님 누구죠?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이 여의도 가잖아요. 민주당 지도 만나러 혹시 들렸다가 단식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 있습니까? 그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나왔지만 사실은 거기 이제 여야 대표한테 인사하는 게 이제 관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국회 들어갔는데 국회 들어가면 로텐더홀이 바로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걸 일부러 둘러가면 그게 오히려 기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뭔가 좀 출구가 잡히죠. 알다시피 그리고 홍익표 정부수석은 서초에다가 본인이 둥지를 틀었잖아요. 민주당 정치인이 서초에 정치를 틀었다는 거는 그 자체로 굉장히 중도화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를 보더라도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아마 질의응답 과정에서 뭐 이해운 건하고 지금 장동혁 단식 건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 이제 신천지 통일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 이런 것들도 다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외적인 명분은 쌍특검이잖아요. 그냥 통일교 특검. 근데 이게 통일교 특검 관련해 가지고 신천지를까지 하자라는 게 민주당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는데 송호석 원내대표는 하긴 하되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하자. 통일교 하나, 신천지 하나. 대안과 미래는 민주당 생각대로 신천지 받자 이거잖아요. 김준일 평론가.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신천지가 계속 보도가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작전면 필라테스 신천지에서 집단 당원으로 국민의힘에 집단 당원 가입했다는 의혹 이거 이제 보도가 계속되잖아요. 합수본 쪽에서 이 얘기 나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신천지 안 받겠다는 명분이 약해지는 거 아니에요? 당내에서도 받자고는 얘기 나오던데. 현실적인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은 특검을 하든 안 하든 신천지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검경 합수단에서 계속 수사는 할 테고.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특검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검경 합수단을 했다라는 거는 그럼 기사는 나올 테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신천지 특검도 하고 통일교 특검도 하고 대신에 두 개를 분리하고 그게 송원석 원내대표의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놓으면은 기사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신천지 쪽이 많이 나올 테니까 통일교 특검을 하면 어쨌든 따로 하면은 민주당 쪽도 별도로 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정무적인 고려 이런 거라고 보고요. 뭐 저는 그냥 뭐 그게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종교 특검, 정교일치 아니 그러니까 정교 분리 이 특검은 그냥 같이 하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특검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신천지 특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이 받을 이유가 1도 없습니다. 지금 기류가 어차피 합수본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홍익표 정무수석이 찾아간다고 해도 그 지난번에 드루킹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은 당청 간에
완벽하게 이를테면 청와대가 당을 움직이거나 그러지 못해요. 예. 그러면은 우리는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봐왔잖아요. 지금 당청 간에 그렇게 옛날처럼 이렇게 지시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예. 당에서 우리는 이거 못한다라고 하면은 홍익표 수석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예. 요구 조건에 서로 받아야 된다. 아니 근데 지금 저 계속 보도가 계속되는 게 그 작전명 또 작정은 또 필라테스야. 또. 예, 작정은 필라테스. 그러면 신천지에서 국민의힘의 집단으로 입당할 매뉴얼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무슨 뭐 보안위에서 문서 활용하지 말고 구두로 지시하라고 그랬다. 네. 5만 당원 얘기 나오고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 때 은혜를 입었으니까 갚아야 된다. 이 얘기 나왔다는 거고 오늘자 조선일보 단독 보도 보면 신천지가 윤석열의 연결고리는 건진법사 전성배. 어이구 이건 무슨 여기저기 나오네 이 사람은 건진법사는. 그 다음에 저 당 김무성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과 신천지가 접촉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합수본이 확보를 했고 권성동 전 의원을 비롯한 야권 유력 인사들의 이름도 언급됐다. 그다음에 10만 명 당원 가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별장에 방문해서 이만희 총회장과 실제로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됐다라는 게 합수본 쪽 얘기인데 위원님 예. 이러면 통일교 때문에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국민의힘이 저 권성동 의원 구속되고 그렇죠. 신천지 또 여기에도 한번 연루돼가지고 한번 크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러면? 지금 이제 검경 합수본에서의 조사 내용이 지금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2002년 이회창 캠프 때부터서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2002년, 2007년 그리고 이 전체적인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홍준표 전 시장이 실제로 이만희 뭐 총회장인가요? 만나서 10만 명 그때 했다. 아니, 그 폭로 의혹 제기에서부터 쭉 출발이 된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신천지 관련한 기사들이 각사의 경쟁이 붙으면서 계속 쏟아집니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마 국민의힘이 신천지하 지금 이제 쟁점이 이거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두 개 같이 하자 그냥.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그거 따로 해라. 물타기 하면 안 된다. 저는 뭐 그 이견 가지고 다툴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단식까지 할 문제이냐. 이건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적절한 형태의 명분을 예. 쥐는 명분을 이제 잡는 방식으로 이건 예. 결국에는 이제 정리할 거다. 근데 정리하는 시점은 신천지냐 통일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한동훈 제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당내 상황까지 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강선우 한 가지만 할게요. 이렇게 신천지 하는 거 맞는데 만약 이런 논리라면 대순진리회도 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대순진리회는 이 검찰 공소장 정진상 검찰 공소장까지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 예. 이재명 진영 측 당시 유동규 씨가 이재명 진영 측이잖아요. 예. 김만배가 제안해가지고 1억 8천만 원을 저 대순진리회 성남 쪽 사람들한테 풀어가지고 성남 저 대순진리회 쪽 저 도움으로 9천 표가 늘었다고 예. 정진상이 그렇게 인정했다는 이런 얘기가 다 보도가 됐습니다. 예. 자 이거는 뭐 안 해. 이거는 그럼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돈이 1억 8천에다가 예. 정진상 최측근이 지금 9천 표라는 말을 언급했다는 이 정도 도움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를 해요. 성남시장 선거에서 9천 표면 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자, 이것도 그럼 해야 됩니다. 저는 예. 이것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2014년이니까 알겠습니다. 20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비율 저는 뭐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관련해서 어저께 의미 있는 SBS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SBS가 요즘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보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많이 해요. 언론의 참 언론의 그 하여간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새라뇨. 네. 너무 나가시네. 자 어제 SBS 단독 보도니까 최선우 의원이 소개 좀 해주세요. 그거.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 이런 걸 다라는 그 이제 뭐 이런 걸 워딩이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 장소가 어딘지 돈을 건넨 장소가 어딘지에 대해서 이제 하얏트 호텔에서 줬다. 1층 커피숍. 그 예. 카페에서 줬다라는 게 하나가 나왔고 예. 그때 당시 상황들, 정황들 그 돈이 든 쇼핑백을 처음에 전달을 못하고 발치해 뒀다가 그걸 나중에 헤어질 때 줬는데 이제 뭐 이런 걸 다 그랬고 쫓아나가서 이제 발레 파킹 하는데 쫓아나가서 그 강선우 의원 발치해 놓으니까 이런 건 보좌관한테 줘라라고 해서 이제 보좌관이 차에 싣고 갔다라는 예. 그 전달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돈의 용처와 관련해서 예. 이제 전세 자금에 1억 원을 사용한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세 번째가 예. 받은 시점과 돌려준 시점에 관한 이제 진술들인데 이게 받은 시점이
그 지방선거 전 겨울로 기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월에서 2월 사이라는 것이고 돌려준 것은 지방선거 끝난 가을로 기억한다라고 하면 한 9월 이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10달 그러면 정도 차이가 있네. 그 차이 자체가 한 8개월 내외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강선우 의원이 해왔던 진술과 완전히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마 대질 이런 것들이 밤새 이어진 것 같고 그래서 새벽 2시까지 조사를 했고 4시간 동안 아마 서류 검사를 하면서 아마 6시쯤 다 돼가지고 나간 것 같습니다. 21시간 조사받았거든요. 일단 김준일 평론가 어제 이제 SBS 단독 보도 내용도 이제 남모 씨 그다음에 김경시 의원의 진술을 통한 거겠죠. 그렇죠. 그럼 지금 나와 있는 두 사람 진술을 보면은 강선우 의원에게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예. 그죠? 이거 그러면 저 어제 보도 보고 그러면 이거 강선우 의원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구속되겠죠 곧. 예, 영장 친다? 예, 영장 치고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예. 무소속 의원이니까 아마 뭐 될 것 같고. 민주당에서 뭐 쉴드 치진 않을 거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은 이게 2020년에 강선우가 당선이 됐잖아요. 예. 근데 2021년 12월에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당선되고 1년 반 만에 지금 돈을 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 강선우 의원이 그 전에는 이제 뭐 미국에서 교수하고 그래서 정치권에 굉장히 오랫동안 발을 담근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1년 반 만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돈을 주고 받는 문화가 너무나 이 당에 뭐 정치권에 만연해 있었거나 예. 뭐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강선우 탈당하고 수사받고 그러면 김병기 탈당하고 수사받고 그러면 끝이냐. 이거를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제가 양양자 최고위원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양양자 최고위원. 양양자 최고위원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잖아요. 광주에서 본인이 저 그 지방선거 좀 다가오니까 그 자기 지역구에서 구의원 되겠다고 좀 이리저리 얘기하고 다니던 어떤 인사 찾아왔는데 딱 쇼핑백 들고 왔더래요. 딱 보니까 돈 뭉치야 한 수천만 원, 3,4천만 원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했더니 아이 뭐 다 아시면서 이러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 의원이 알아보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알면서 그런 관행들이 횡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구 비례 특히 구의원 비례 이거는 그야말로 지역구 의원이 임명할 수 있는 그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비례 의원 놓고서는 그런 그 공천 헌금이 너무나 다 아는 일로 치부돼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없어요? 아 있겠죠 당연히. 있겠죠. 예전에 2018년에 건진법사가 그 영천군수 나간다는 사람한테 돈 받았는데 결국 안 됐잖아요. 그때 윤한홍 의원한테 내가 얘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반만 돌려줬어요. 5천만 원만 돌려주니까 그걸로 이제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수사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있는 거고 김경시 의원이 나만 준 것도 아닌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민주당이 답을 내놔야 돼요. 최소한 예전 거를 다 지금 전수조사해서 뭐 나올 가능성이 없으면은 이번 선거에서는 예를 들면 제보를 다 받겠다. 떨어진 사람들은 무조건 찌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돈 줬는데 그러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를 해가지고 다 수사 의뢰하겠다 정도의 결기는 보여줘야지 이게 정치 개혁이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네. 요즘 정가표가 나와 있는데 구의원이 뭐 2, 3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의원은 시당 위원장이 또 개입합니다. 시의원은 1억이었는데. 그게 1억이죠. 그다음에 그 세 번째가 구청장인데 구청장과 이제 기초단체자치 시장 이런 분들은 수억 원.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그다음 1억 원, 수억 원, 딱 정가표가 양당이 거의 비슷하대요. 또 비슷해야 이 당 저 당 가죠. 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행하고 있고 이게 완전히 구조적으로 먹이 사슬이 돼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돈 받았다가 그 사람 컷오프 되거나 결국 안 되잖아요. 그건 돌려줘요. 그렇게 해야 또 앞으로도 계속 그 장사가 유지되니까 신용이 유지되니까. 아니 근데 이게 비단 지방선거 총선은 없어요? 총선은 좀 덜한가요? 총선은 상대적으로 좀 덜하죠. 왜냐하면 총선은 중앙 언론이 관심을 집중하잖아요. 지금 사실 여기 SBS도 그렇고 중앙 언론들이 정치부 기자들이 국회 여의도 정치만 집중하지. 저희 뭐 구의원 뭐 예를 들어 동작구 의회 이런데 정치부 기자가 동작구 의회 갈 일이 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동작구 의회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초선 의원이 갑자기 구의원 구의장이 되고 그 구의장의 법인카드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부인 손에 들어간 정황이 나오고 이런 일들을 그 중앙 언론 정치부 기자들이 뭐 신경을 쓰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밑바닥에서 풀뿌리라는데 풀뿌리 자체가 완전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불법적 정치자금이 오가면서 이것이 그 당의 그 어떤 구조적인 먹이사슬이 돼버린 이 현실 이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초자치단체 공천 이 문제 정말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네. 이제 제도의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말했던 이건 휴먼 에러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 힘들고요. 예.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문제고 국회의원도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최근에 불가능해졌던 이유가 예. 이른바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공천권을 당 대표가 꽉 쥐고 예. 나눠주고 이런 구조가 좀 힘들어졌잖아요.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쨌든 경선을 많이 경선을 하고. 거쳐야 되고 뭐 이런 네. 걸 이런 게 됐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방의회, 네. 지방선거도 그런 형태의 시스템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만약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강선우 의원 좀 불리해지는 건데 점점 본인 이제 아니라고 합니다. 예? 본인의 삶의 원칙이 있다. 나는 그 원칙에 뭐 지키며 살았다. 어떤 원칙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는 해요. 자, 근데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 친다. 아, 경찰이. 그럼 발부될 거다. 네. 이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러면 의원직은 어떻게 돼요? 이러면? 아니 유지되는 건가? 의원직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예. 아니 왜냐면 민주당에서 제명안 올리고 안 그러나? 혹시? 아니 이미 나가. 그러니까 당원 제명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직 제명이요. 예. 안 됩니다. 그 뭐 거기까지는. YS 이후로 제명된 사람이 없고 뭐 그거는 수사를 끝까지 지켜보자라고 나오고 그래서 뭐 그거는 민주당 좋아하는 원칙 있잖아요. 진짜 원칙대로 살아왔다는 게 좀 그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 이게 전례가 있잖아요. 박순자 전 의원 같은 어떻게 경우에 됐어요? 똑같이 그때 2년 6개월형을 받았잖아요. 예, 실형을 살았죠. 실형을 살았었죠. 예. 그래서 그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때 수천만 원 받았고 그때도 일부 공천한 돌려줬고 거였죠. 예. 그때 딱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돈 받고 돌려줬던 겁니다. 예. 그 건으로 2년 6개월 실형을 살았고 몇 천만 원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1억이면 더 세게. 뭐 3천이다 뭐 9천이다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예. 근데 그보다 액수도 더 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속 가능성이 오. 높다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 그거 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선고예요. 네. 오늘 선고의 의미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거 주범과 종범이 선고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예. 너무 이상한 저 재판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란 우두머리 무슨 방조 예. 그리고 심지어는 판사가 또 추가를 하라고 해가지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까지 들어갔는데 예.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물론 내란이라고 민주당은 주장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그거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법적으로는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아직 판결 안 나왔죠. 그것이야말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비춰봐도 선고 날 때까지는 내란이라고 적어도 법정 영역에 법정의 무대에서는 예. 그건 단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 부하였던 국무총리가 내란을 방조했느니 중요한 종사했는 일을 먼저 판단하는 거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진우 평론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예전에 그 12.12 내란 때 그때 주영복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 그러니까 내란에 모의하거나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된다라면 내란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 한덕수 총리는 내가 이거 관여한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거나 오히려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예. 더 도움을 주려고 이 비상계엄 도움을 주려고 했다라면은 그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래서 15년 구형이면은 절반 한 7년 8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오늘 선고에서 일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고는 아직 안 났지만 이 그렇습니다. 비상계엄의 내란을 볼 수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오늘 재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 같고요. 이제 원래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였다가 여기에 주요 임무 행사자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공수처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금까지 어떤 공수 지휘를 해왔던 과정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확실하게 입장을 밝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형이 나올까 한데 12.12 때 이 비슷하게 반란 모의 혹은 중요 임무 종사자 같은 경우에 대충 8년에서 10년 나왔어요. 그래서 뭐 고 언저리 정도의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투머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머치 토커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